자, 이번 15강 타투 관련 정보 및 위기대처 방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동하시면서 바로 활용하시게 될 실질적인 정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타투 관련 정보에서는 타투 관리법과 기간에 따른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위기대처법에서 작업 시 만나게 되는 위기 상황들과 대처,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먼저 타투 관련 정보에서 타투 관리법. 타투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많죠? 타투 관리법은 일단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건식 관리. 그리고 두 번째, 습식 관리. 건식 관리는 일단 바르는 관리, 그리고 습식 관리는 붙이는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써있는 타투 관리 용품에 바세린, 비판텐, 타투 전용 크림 3개 다 바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써볼게요. 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딱지가 앉지 않게 계속 수분 공급을 해주면서 관리 크림을 발라주셔야 된다. 근데 사실 건식 관리를 하실 때 자다가 일어나셔서 바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사람이 보통 평균적으로 8시간 정도 수면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 타투 마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르는 관리는 건식 관리인 거예요. 습식 관리는 정말 완전 습식을 말하는 건데, 타투를 방수 필름으로 덮어서 하는 관리를 말합니다. 아예 제품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데미지에 따라서 건식 관리와 습식 관리의 선택은 작업자의 호불호에 맡겨지게 됩니다. 일단은 초반에 데뷔를 하셨을 때 내가 직물이 너무 뿜뿜하는 데미지가 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아직 조금 데이터 쌓기에는 시간은 모자랐어. 조금 더 작업을 하다 보면 좋아질 것 같아. 하실 때는 습식 관리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레싱 제품이라는 것은 일단 이 정도 데미지를 냈어요. 자, 작업을 했습니다. 이 위에 딱지가 앉기 전에 인공 딱지처럼 제품을 붙여놓는 거거든요. 이 제품이 좋은 것은 일단 방수, 바이러스도 막아줘요. 근데 상처에서 발생하는 유수분의 탈출을 막아주죠. 근데 땀은 또 배출이 됩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인공 딱지가 일단 다 덮어버려. 이 상태로 쭉 딱지가 한 번도 앉지 않은 상태를 만들면서 관리를 진행하는 것을 습식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그럼 타투 관리를 할 때 우리 타투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멀쩡한 피부 바늘로 찔러서 상처를 낸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인 상처 치유 과정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전문가로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일단 상처 치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1단계 봅시다. 바늘로 찔러 넣어서 잉크 넣었어요. 우리 진피 상부 찌르죠? 진피 하부에는 큰 혈관들도 지나가고 남샘도 있고 모낭 있고 신경까지도 올라오고 뭐가 많아요. 그죠? 일단 피부가 다쳤다. 기억하시나요? 피부의 역할 중에 피부 가장 겉면에 있는 거다 보니까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보호막이 뚫리는 거예요. 몸에서 비상이야. 아, 얘들아 여기 다쳤어. 신호를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혈관이 넓어지면서, 자, 이 혈관이 넓어지면서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거 굉장히 심플합니다. 귤망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이 약간 그물망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귤망 안에 귤 없을 때 쫙 하면 이제 틈새가 좁죠? 근데 그 안에 귤 막 채워넣으면 이렇게 막 그물이 벌어집니다.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빨대처럼 된 게 아니라 귤망처럼 생긴 우리 혈관이 넓어지면서 뽕뽕뽕 구멍이 나게 됩니다. 그럼 요 틈새로 혈관 안을 지나다니고 있던 우리 백혈
세포들과 대시세포들이 화학신호를 받은 쪽으로 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투 작업을 하면서 잉크만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피부 표면을 소독을 하고 그리고 깨끗한 멸균 바늘을 사용하고 장갑을 낀 채로 우리가 작업을 하지만 공기 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떠다니는 바이러스들과 세균들 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도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다행히도 우리 대시세포들과 맥혈구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죽여서 내보내기도 하고 먹고 분해를 해서 작은 혈관을 통해서 큰 혈관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작은 림프관을 통해서 몸 밖으로 썩어지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잉크 어때요? 대시세포가 먹기는 해요. 먹으려고 시도는 합니다. 딱 먹었는데 애가 너무 커요. 그래서 소화가 안 돼. 그래서 돌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대시세포가 막 독소를 뽑아서 죽여보려고 했어요. 안 죽죠. 분해해보려고 뭐 어디에 넘어가서 자꾸 뱉게 돼요. 근데 얘를 어떻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피부를 안 닫을 수는 없죠. 그 과정에서 많은 여기 들어왔던 세균들, 바이러스들 다 죽고 잉크만 남았을 때는 더 뭐가 들어오거나 더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닫아줘야 됩니다. 이 전쟁 같은 상황 너무너무 바빠 보이죠? 이 기간을 염증기라고 합니다. 모두들 조금씩 다쳐봤을 거예요. 그때 있었던 증상들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뭐 손가락에 베었을 때를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아파요. 피나죠? 말하는 대로 적고 있어요. 그리고 붓습니다. 붓는 곳은 열감이 있죠. 진물도 나요. 진물은 우리 급박한 전쟁터를 청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빠져나오죠. 깨끗하게 배워야지 좋은 것들 다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염증기가 작업 직후부터 3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증기의 최대 목표는 들어왔던 것을 모두 내보내고 바리케이트를 치는 과정. 딱지죠? 밖에서 뭐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안에서 유수분 탈출되지 않게. 딱지가 앉으면 염증기가 일단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타투도 한번 봐볼게요. 진물 있고, 출혈 있고, 잉크 빠짐. 잉크 빠짐은 뭐냐? 제가 아까 진물들은 청소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피부, 우리 라인의 원리 할 때 기억하시죠? 타고 들어갔다가 끌고 가다가 올라와서 착색 구간과 비착색 구간이 나눠지죠? 근데 이게 단면으로 보고 2D라고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 끌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만 잉크를 딱 넣었나요? 바늘 앞뒤로 움직이는데 이만큼 다 잉크 들어가 있죠. 착색이 여기 된다는 말인 거예요. 이 다 들어갔던 잉크 전부 넣는 거 아니죠? 다친 과정에서 우리 청소하는 과정에서도 필요 없는 잉크들은 바깥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염증기 동안 계속 보여요. 그래서 우리 손님들이 새로 건식 관리를 하다가도 새로 뭔가 바를 때 관리 제품을 바르면서 닦아내고 새로 발라야 되니까 닦아내거나 씻어내요. 그때 까만색 진물 나와요. 그럼 연락이 옵니다. 아 선생님 타투가 지워지고 있다고. 그거 아니라는 거. 일단 타투가 지워진다 보다는 필요한 잉크가 안착이 될 건데 들어간 잉크 중에서 필요 없는 잉크들 그리고 너무 과하게 들어간 잉크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시면 모두 이해하십니다. 같이 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딱지가 앉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 망가진 손상된 피부가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염증기가 끝나고 나면은 새로 망가진 부분들이 재건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거를 증식기라고 부릅니다. 딱지는 앉아있는 상태. 근데 처음 앉았던 딱지보다는 조금 단단해요.
증식기가 적은 작업을 하셨을 때에는 초반에 이 3일에서 증식기 초반 부분에 얇은 각질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작업 직후에 너무 빠른 탈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망가진 데를 재건을 할 거예요. 그럼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없는 데서 막 유를 생산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영양분들 끌고 와요. 일단 혈관 커지고 다쳤으니까 이 주변으로도 기기라니까 빨갛게 변해 있을 거예요. 혈관 많아져가지고. 근데 여기서 조달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정상세포에서도 영양분들을 끌고 와요. 이때 필요한 것들이 비타민, 단백질, 유수분. 그래서 모두가 다쳐봤습니다. 닦지 않고 한 3일, 4일 됐어요. 그럼 주변으로 피부 쪼글쪼글해지면서 딱지 부분 너무 가렵죠? 근데 딱지보다 딱지 주변이 가려웠어요. 기억나세요? 오케이. 그래서 주변이 가렵기 때문에 좀 가려워요. 너무 긁고 싶어. 근데 절대로 긁으시면 안 됩니다. 긁다가 딱지가 이미 탈각이 되면 다시 돌아가겠죠. 그러면 힐링도 더뎌지고 발색도 나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우리 손님분들에게 절대로 이미 탈각 시키지 말고 긁지 말라라고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가려움. 이 주변 뜨끈뜨끈해요. 열감. 그리고 건조함. 그러면 우리 너무 가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관리 제품도 발라줘야 돼요. 이게 건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가려운 것은 건조하고 영양분 이동하고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열감 때문에도 가렵기도 합니다. 간혹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 타투 너무 가려울 때는 긁지 말고 때리세요. 때리면은 자극도 가고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피부 그냥 멀쩡한 피부도 때리다 보면은 뜨끈뜨끈해져요. 그러면 악화되죠. 이때 필요한 중재는 물기 없는 냉찜질 하세요입니다. 그럼 우리 손님들 가끔 물어보세요. 냉찜질인데 어떻게 물기 없이 하냐고. 심플합니다. 수건으로 한번 싸시면 되는 거예요. 이 냉찜질을 할 때 물기 없이 하는 이유는 딱지가 불까봐입니다. 딱지가 불면은 이게 원래 안쪽에 멀쩡히 생성될 것들이 다 생성되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서서히 떨어져서 자연 탈각이 되는 건데 여기를 도중에 갑자기 물기를 막 줘가지고 사이를 떠버리게 하면 우리 다시 물어가죠? 딱지를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물기 없는 냉찜질 해주셔라. 주변을 차갑게 하면 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려움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는 이제 망가졌던 데도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딱지는 떨어지고 혈관이 다시 제 크기를 찾아 들어가고 정상화가 되는 과정. 성숙기죠. 이거는 상처의 데미지나 깊이, 크기에 따라서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한 달 정도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증식기 부분 봤던 데서 이걸 다시 넘어가 볼게요. 똑같죠? 건조랑 탈각을 거치고 완전 탈각을 거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건조되고 탈각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타투 그림이잖아요. 이때 딱지가 않고 하얗게 일어나고 피부 조글조글해지면서 못생겨 보여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한테 4에서 5일 정도 되면 타투 못생김 시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타투를 받으신 분들은 이때 조금 많이 놀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조금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상처 치유 과정을 알았으니까 우리 다시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건식 관리는 발라주는 관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작업 직후에 피부 열려 있죠. 딱지가 초반에 생성돼서 임시로 앉기까지의 2시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작업 직후 2시간 동안은 피부가 오픈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 건식 관리, 손님들 집에 가야 되는데 2시간 피부 열려있고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식 관리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직후에 바세린으로 얹고 랩핑을 해보냅니다. 이거는 피부가 열려있기 때문에 집에 가다가 옷에 쓸려서 아니면 뭔가가 튀어서 달라붙어가지고 감염이 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뚜껑을 얹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시간 동안은 가지고 계시되 2시간 이후에는 깨끗한 물, 흐르는 물로 씻어내 주시고 부드러운 타올로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모두 제거한 다음 다시 제품을 발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바세린, 우리 직후에도 바르고 그런 관리도 바세린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사실 바세린은 100% 유분입니다. 일단 많은 용도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각질을 제거하거나 작은 상처에 바르기도 하죠. 유수분 탈출을 막기 위해서. 근데 타투 관리에는 사실 적합하지가 않은 게 우리가 막 긁어낸 상처예요.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유분밖에 보충을 해주지 않고 보호막 역할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적고, 심지어 상처가 난 데다가 기름막을 얹어두면 모공을 막아서 염증이 날 확률이 조금 높아지고 이 안에서 감염이 날 수 있습니다. 조금 슬프죠, 그거는? 그래서 가능하면 바세린은 작업 중에 피부 보호를 위해서 바세린 콕 긋고 닦고, 닦을 때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발라주는 용도, 그리고 작업 직후에 얹고 뚜껑으로 집에 가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이후 관리는 비판템이나 타투 전용 크림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비판템의 경우에는 프로비타민, B5, 덱스판테놀 성분이 주성분으로 스테로이드가 제로인 약으로 유명하죠. 피부질환 치료제고 애기들도 바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테로이드 제로가 왜 좋아요? 하실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 0%다. 스테로이드가 사실 약효가 드라마틱하기는 합니다. 근데 장기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피부에 콜라겐층을 소모하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기간 사용이 어려운 제품이다 보니 스테로이드가 첨가된 약품들을 사용을 각 때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상처 치료 크림인 가장 유명한 우리 후시딘과 아데카솔도 바르는 시기가 다르고, 후시딘의 경우는 일주일 이상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때문에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제품은 그 리바운드라고 반동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장기간 사용을 하다가 정지했을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판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테로이드가 일단은 제로고, 프로비타민 B5, 덱스판테놀의 역할은 피부의 재생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그래도 약이잖아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타투를 심한 상처라고 인식하지 않게끔 돕는 작업과 관리인 건데, 약을 발라버리면 피부에서 이거 상처다라고 인식하는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상황을 봐서 각각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되, 일단은 요즘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타투 전용 크림이다라는 거. 타투 전용 크림은 여기 비판테는 의약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배는 화장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요것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비타민, 단백질, 유수분만 들어있는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텍스처가 비판테는 발라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조금 끈적거리기 때문에 옷에도 달라붙고 먼지도 많이 달라붙고 흡수가 조금 느리다는 거. 근데 타투 전용 크림은 텍스처가 로션 같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자주 바르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권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건식관리로 관리를 하실 때에는 깨끗하게 계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티칭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발랐던 제품이 흡수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발려진 제품을 흐르는 물에 씻어주거나 아니면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내시거나 해서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표면을 물기 없이 깨끗한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새로 깨끗한 손이나 우드 스틱이나 스파츌라 같이 덜어내서 사용하는 용품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용기 안을 오염시키지 않고 계속 깨끗한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티칭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요건 이야기가 됐고, 당분간은 쓰지 말라 했는데 우리 여름철에 피할 수가 없는 습식 관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공딱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수 드레싱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수 드레싱 제품이 사실 종류가 3가지입니다. 포명 제품이 있고 겔형 제품이 있고 필름형 제품이 있거든요. 일단 포명 제품은 불투명해요. 겔형 제품은 반투명하고 필름 제품은 투명합니다. 일단 폼 제품은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엄청 큰 상처 아니면 욕창 화상같이 깊은 상처에 사용하는 거고 일단은 방수 드레싱이 목적이긴 하지만 진물을 빨아들이는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약간 폭신폭신한 스펀지처럼 생겼습니다. 도톰해요. 겔형 제품은 반투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 익숙할 겁니다. 여드름 패치 붙여보신 분 많으시죠? 전 뺐거나 진짜 트러블이 났거나 네, 그때 그 제품이 약간 살색이고 말랑말랑하고 반투명하잖아요. 그 제품을 겔형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 말랑말랑한 부분이 하이드로겔이라는 부분인 건데 그게 상처에서 올라오는 진물을 만나게 될 경우에 안에서 하얗게 칠로 성분으로 바뀌어요. 중간에 떨어졌을 때 안에 하얗게 응어리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그 치료 성분을 만드는 과정인 건데 이 만들어진 하얀 응어리가 흡수가 다 되면 흉터 없이 상처가 아무는 원리로 드레싱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 타투에 붙이면 조금 곤란한 게 요게 생성이 될 때 그 교체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홈이 파여지거든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하얗게 개 생겼는데 세수하면서 빼봤더니 안에 이렇게 분하고 생겼어요. 그죠?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사실상 타투에 사용하지는 않아요. 진물 흡수가 되고 진물이 겔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버리기 때문에 타투 발색에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필름형 제품은 아까 다 좋다고 했죠. 인공딱지라서 수분 튕겨내고 바이러스 튕겨내고 유수분 탈출 막아주고 근데 땀은 배출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단점이 있습니다. 2가지. 드레싱 제품의 2가지 단점은 첫 번째 알러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손님한테 물어보시면 다들 알아요.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도 주변으로 네모나게 알러지가 나요. 이게 부착이 되어 있는 그 안쪽 부분이 가려운 게 아니라 부착된 외곽의 네모난 부분이 가렵습니다. 파스를 붙였을 때도 그래요. 그래서 부착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본인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쯤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습식 관리를 적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랬을 때 알러지 있는 분들에게 사용하면 어떤 느냐면 타투가 있는데 제품을 붙였어요. 아우 타투 너무 잘 안 물고 있어. 근데 요 네모난 데가 너무 가려워서 자꾸 긁게 되고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빨갛게 변하게 되는데 이게 타투 힐링이 완료된 상태 이후에도 약간 거무죽죽하게 착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슬프니까 그죠? 일단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 단점, 진물 흡수 안 됩니다. 아까 포명 제품, 겔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흡수성 제품이라고 설명드렸었어요.
약간 폭신폭신하고 진물바람 내리는 거, 그리고 진물 올라왔을 때 하얀 겔이 생기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필름형 제품은 진물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쪽에 물집처럼 고여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얘네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 계속 모여서 파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미하게 염증과 감염이 반복적으로 지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관리하실 때 습식 관리는 교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필름형 제품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물이 찼다 하면은 교체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피부에 직접 부착을 하기 때문에 교체하실 때는 흐르는 물에다가 충분히 불려서 뜯어내주시고, 흐르는 물에 살살 돌려서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진물을 닦아내 주신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그 2시간 이내에 다시 부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 직후에도 2시간 이내에 기침 시작되셔야겠죠? 2시간 이후에는 우리 1차적 닦지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제품 묻히면 우리가 강제로 이미 제거를 시킨 다음에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겠죠? 딱지가 떨어지면 다시 돌아간다. 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님께도 충분히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작업을 끝내는 건 우리 영역이긴 합니다. 예쁘게 작업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완성하는 건 쉬운데, 사실상 진짜 탄투의 완성은 발색이죠. 그거 손님들이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